오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사진 촬영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요. 뒤쪽에 이 배경을 저희가 함께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정책연구회에 18개 공공기관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기관장님들 모두 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자리에 일어나서 사진을 찍으시는데요. 앉아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앉아서 사진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착석을 하면 앞쪽을 바라보고 함께 미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 2번 정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소 지으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쪽 자리가 비어있는 곳이 있어서 혹시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수정책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한 자리입니다. 2024년에 우리 공공기관들의 성과를 또 함께 공유하고 내년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자, 사진 촬영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화이팅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모든 분들 뒤쪽에 계신 분들까지 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손을 올리고요. 우리 광주 화이팅을 함께 외쳐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광주 선창해 주시면 저희가 화이팅 하면 어떨까요? 네, 외쳐주시죠. 네. 네. 몰랐습니다. 네. 네. 자. 광주 화이팅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시장님께서 유쾌하게 시작을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먼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광역시 공공기관들 정말 올 한 해 바쁘게 그리고 정말 발에 땀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또 우수 정책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자리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정책박람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 자리를 통해서 올 한 해 성과를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2025년도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 18개 기관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먼저 성과 보고부터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연구원의 최치국 원장님께서 광주정책연구회 2024 성과 보고 발표해 주실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 혹은 앞쪽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정상 그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빈 소개하는 순서도 좀 생략을 했습니다. 알찬 보고회를 위해서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주연구원 최치국 원장입니다. 우리 광주의 미래를 여는 띵크넷 광주연구회의 24년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연구회가 발족된 지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이맘때 우리 존경하는 강기정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18개 기관 대표님들이 MOU를 체결하고 우리 연구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출범의 배경은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지역의 지식 정보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함이었고요. 또 우리 공공기관의 많은 그 연구 역량들을 결집해서
우리 지역의 정책 플랫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이 기능을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출범 당시에 제시되었던 과제들이 있습니다. 정책 포럼을 매월 실시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오늘 우리 정책 박람회의 근거가 된 우리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우리 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요 이제 성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책 포럼을 개방형 정책 포럼 그리고 시와 우리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다 함께 하는 조참 포럼 형식으로 해서 9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 또 주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고 또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화상을 기념해서 특별 강연회도 한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핵심은 사실 우리 산하기관에서 많은 강사들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 이렇게 수용 못한 점을 이 자리에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 과제인데요. 우리가 외국인 정책과 경제 정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과 함께 했고요. 또 주요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과 또 평가를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 API 형식의 아카이브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우리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연결되어서 같이 활용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인데요. 실제 우리 출범 당시에부터 우리 산하기관 중심의 우선의 1년을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 그 다음 단계에는 우리 대학과 또 관련 국내 기관 또 넓게는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런 논의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라이즈 사업이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고요. 또 특정 분야에 우리 5개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AI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루게 되면 AI 포럼을 만든다든지 또 관광문화부 같은 기존에 있는 많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좀 여기에 우리 정책연구회와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좀 직무 중심의 통합 연수를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 직원 입사자들 통합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좋겠다 하는 등등의 많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다 수용해서 앞으로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성과 보고회와 박람회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요. 많은 우리 기관에서 많은 혁신 성과를 거두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우리가 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박람회와 성과 보고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성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과 보고회와 박람회를 준비해 주신 많은 기관과 많은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공공기관 정책연구회와 함께 오늘 박람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시의 이병철 우리 실장님과 전원옥 우리 기획관님 그리고 관련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연구원 최치국 원장님께서 이렇게 2024년도 우리 각 기관에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간략하게 또 성과 보고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대로 이렇게 미래 대응력 강화와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지식 정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 더욱더 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광주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데 여러분들께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우리 시장님 앞으로 모셔서 오늘 축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늘 내일이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의 축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개 우리 기관과 또 광주정책연구의 이름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또 시민들과 발표하고 또 서로 기관과 기관이 연결하는 이런 좋은 자리를 축하드리고 준비해 주신 최치국 원장님과 기관 대표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성과 1년치 성과를 전시하거나 표출하기에는 저 공간이 너무 적을 거고 아마 시청 이 전체 공간에 한 기관씩만 하라고도 넘쳐날 정도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좁은 세 면에 걸쳐서 기관 소개할라 또 1년 열심히 살았던 성과 공유할라 정말 공간이 너무 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성과는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차곡차곡 시민들의 가슴 속에도 쌓이고 우리 또 직원들의 역량 속에도 축적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의 망각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살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만 굳이 하나 지적하고자 한다면 도대체 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만은 저 좁은 공간에 우리 기관에 딱 보여줄 걸 한 가지를 정확히 내세워서 뾰족한 송곳을 만들어줘야만 이미지가 남을 건데 저도 한 바퀴 쭉 돌아봤지만은 이것이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만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책을 아는 입장에서 결정 과정에 조금이라도 보고도 듣고 결정 과정에 아는 입장이니까 저런데 그냥 시민들과 누가 봤을 때 저것이 눈에 들어올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내년에는 그런 점까지를 포함해서 더 정책 박람회가 성과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이래저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이 복잡한 계엄 정국 속에서도 지금 계엄령이 내려진 것이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국회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강 작가의 책 선물을 가지고 광주의 5월 단체와 각 지도자들하고 함께 방문을 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드리고 나서 거기서 나눈 이야기가 아직 채 2주가 되지도 않은 이 대한민국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회복력과 또 민주주의의 취약성 동시에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계엄령이 내려지고 계엄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어쩌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과정에 대한민국이 참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나누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 이 응원봉도 들어주시고 마음 함께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탄핵 절차가 진행됩니다마는 탄핵 인용이야 당연히 돼야 될 거고 인용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이란 특수성 속에 많은 별들, 똥별이라고 하는 이 정말 국가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이 별들, 장성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별, 똥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검찰, 검사들, 이들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은데 뭐 특정 개인에 대한 검사, 개인에 대한 장성을 우리가 비난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군 그리고 검찰 이걸 바꾸지 않고서야 어디 새로운 촛불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태어났든 또 앞으로 새로운 민주정부가 됐든 여전히 이 똥별들과 검찰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거고 또 그거에 순응한 우리 공직자들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이런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미래 비전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번에 관련자들을 엄벌해체하고 전원 구속시키고 윤석열을 포함하여 전원 구속시킨 일에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실제로 모아야 될 겁니다. 그냥 그것이 1단계고 그리고 나서 민주정부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민주정부가 중요해요.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정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못합니까? 우리 삶이 안 바뀌면 그놈의 정권이 문재인으로 또 다른 홍길동으로 바뀐들 우리 삶이 안 바뀌면 삶은 똑같아지는데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매진하기를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계엄을 막고 탄핵까지 온 과정에 우리 모두가 정말 수고하셨다 이 말씀 드리고 혹여라도 대선이 빨라질 정치 일정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부터 정치 일정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준비도 해야 될 겁니다. 정책 준비도 해야 될 거고 또 다른 준비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연초에도 또 그런 준비를 잘 해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최치국 원장님이 그 부산 사람이 광주에 뭐하러 오냐? 두 번째, 광주 전남 연구원 왜 좋게 잘 있는 거 통합되어서 잘 있는 거 왜 쪼개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광주 연구원을 중심으로 최치구 원장님을 중심으로 잘 그 실속 있게 우리 광주의 미래 비전 또 정책 연구회까지 만들어서 오늘까지 와주신 거 한 해 동안 감사드리고 시장으로서 공공기관장님들 계시는데 대표님들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인력 지원 이런 거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늘 한편에 죄송하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광주시 인사 어제 조금 승진 인사 있고 매년 1월 말에나 인사가 끝나는데 올해는 이런 계엄과 탄핵 전국 속에 인사를 좀 빨리 해서 안정시키자 그래서 12월 안에 정확히 표현하면 1월 2일까지 하급 인사까지 전부 다 하자 이렇게 지금 해서 그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 인사되면 그 인사되신 분들하고도 소통 잘 해주시고 좀 의견 서로 잘 나눠서 기관이 내년에는 희망적인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뭐 덕담까지 새해 인사까지 그냥 더불어 한꺼번에 떡봉김에 제사 지내듯이 인사드렸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때보다도 바쁘고 또 홀로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희망찬 내년, 또 희망찬 우리 다음에 광주를 또 기약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는 2024 기관별 성과 보고를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순서가 되면 앞쪽으로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볼 기관은요, 바로 광주문화재단입니다. 오늘 노희용 대표이사께서 함께 직접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광주문화재단의 노희용 대표이사님의 발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 노희용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1년에 출범해서 금년에 14년 지났습니다. 비전은 시민이 있는 문화예술 가치 실현 이걸 삼았고요. 금년에 가장 우수했던 성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분야입니다. 이 정책은 거버넌스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눴고요. 미래 문화도시 구상,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 지원 혁신, 세 번째는 시민 중심의 공간 브랜딩입니다. 이 세 파트로 각각 15명씩 총 45명의 관련 인사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왔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금년 결산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요. 또 직접 이렇게 시민을 참여시키니까 시민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광주 문화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깊이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공공기관 중에서 저희 문화재단이 가장 앞서 나갔던 분야가 ESG 경영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들을 또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저희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SG 경영이 최근에 모든 기관들의 핵심적인 경영 방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걷기, 우리 대자보 도시 강기정 시장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먼저 발표하시고 시행하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거기에 동참하고 하는 ESG 행위로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걷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조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시민들도 우리 걷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총 6억 3천만 보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걸음을 걸으면 거기에 일정한 기금이 축적이 돼서 그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여기 바자회를 개최했는데요. 지난 5월 25일 광주 시민의 날 행사 때 바로 이 공간에서 바자회를 개최했고요. 그날 수익금이 3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유관기관하고의 협업 문제입니다. 시민 축구로 떠나는 문화 말고요. 우리 FC 홈 경기 있을 때마다 우리 문화 공연팀이 홈 경기장 앞에서 그 게이트 입구에서 공연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G페스타 광주 연계 문화행사 개최를 했고요. 이것은 광주 비엔날레 개최 기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프린지 페스티벌, 이 스트릿 댄스 중심으로 거리 축제였고요. 그 다음에 청춘 문화 놀이터, 지금 광주 공원 앞에 포장마차 일대를 주차장을 없애고 공연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트광주 미술품 판매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미술품 거래를 시키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온 노벨 문학상, 이걸 관련해서 전국의 대학생들 60여 명이 우리 소년이 온다는 소설 내용에 따른 기획을 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순례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여러분들 만나고 강연도 듣고 또 청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 과정에서 서로가 위로를 받는, 그리고 그 청년들이 20살 청년들이 경북대도 왔고 홍익대, 외국어 대학 다 왔거든요. 그 학생들이 광주를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1박 2일 하고 간 과정 속에서 우리 광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제2의 고향처럼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책 거버넌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지역 곳곳에서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님께서 이번을 조금 더 주셔서 더 확대하고 다양하게 펼칠 예정입니다. 벌써 끝났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팩트 있게 짧은 시간 동안에 2024년도 우리 재단의 성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에선 정책 거버넌스, ESG 그리고 시유관기관 협업 분야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함께 소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는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고상현 원장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실 텐데요. 페이지는 38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 원장 고상현입니다. 네, 저희 진흥원은 2023년 7월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2045년 탄소중립 광주 실현을 위해 추진한 주요 업무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2쪽입니다.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은 민선 8기 5대 공약 중 하나인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회복 탄력 도시 체계 구축을 기본으로 22년 11월 광주광역시장 6번째 월요 대화 시 제시하셨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단 기관 우수 성과입니다. 1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서 대수선을 하지 않은 기축건물 중 전국 최초로 올해 11월 28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국비 10위가 아니고 저희 기관의 예비비와 간접비를 활용한 성과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의 사례를 시작으로 광주는 물론 전국의 수많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슬라이드 3쪽입니다. 진흥원은 광주광역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확정된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기본 계획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 소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영역 강화를 위해 기업 탄소 액션과 같은 시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우측 상단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 기후변화 기록서인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사를 발행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이 모두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입니다. 폭염 대응을 위한 시원한 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폭염 취약성 평가 및 공간 분석을 위한 폭염 취약 상세지도 구축, 시원한 도시 시범 사업인 월곡 1동 실증 모델 사업 지원에 이어서 2025년 환경부 소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11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슬라이드 4쪽입니다. 진흥원은 광주형 탄소중립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정보를 제공하는 도시탄소관리 시스템, 시 환경교육 정보를 취합한 교육통합 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입니다. 해안이 없는 내륙도시인 광역시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 8개 지역구 국회의원실이 모두 참여한 공공형 통합발전소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 내륙도시 탄소중립 추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슬라이드 5쪽입니다. 진흥원은 시민이 함께하는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민 기후위기 인식적으로를 위해 시민 1만여 명과 함께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 줄이기 교육, 탄소중립 실천교육 등 환경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 교육으로 환경교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역아동, 특수아동, 노인 대상 적응교육을 실시했고 사회복지사, 노인생활관리사, 특수교사,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관리자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 노후 건축물 중 성능 개선이 필요한 19개소를 대상으로 창호, 연탄 보일러 교체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6쪽입니다. 진흥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 다이어트 사업을 14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단입니다. 올해는 100개 아파트 7만여 세대가 참여해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전략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온실가스 2,200여 톤을 감축했습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33만 그루씩째 또는 전기차 2,000여 대를 보급한 효과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입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도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직접 해법을 모색하는 리빙랩을 운영하였습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2045년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확신 아래 올해 추진 사업을 기반으로 25년에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와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탄소 중립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고상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함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의 오상진 단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페이지는 79쪽 자료집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장 우상진입니다. 네,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예,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인공지능 직접단지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사업 성과를 포함해서 지난 5년 동안의 1단계 사업 전체 성과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선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4,119원의 예산을 통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공간 건축 분야에서는 일단 국가적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드라이빙 AI 시뮬레이터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뮬레이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분야에서 또 AI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서 특히 고성능 AI 리소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1946개 과제를 지원을 했고요. 특히 금년에는 1100여 개 인공지능 과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국산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AI 리소스가 워낙 값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국산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5개 분야, 특히 공공 분야에 한정된 5개 분야의 실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AI 관련된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재에게 필요한 어떤 소양에 대한 커리어 맵을 작성해서 체계적인 교육 방향을 만들었는데요. 최근까지 지난 5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AI 기업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미국 CES에서 전체적으로 22건의 수상 경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실증 기반도 현재 차근차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 에너지 분야, 헬스케어 분야에서 77종의 실증 장비를 마련해서 10만 시간 이상의 운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나 대학 또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들에 대해서 AI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효과를 보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비용 절감 효과는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매출액 증가도 900억 원 이상, 또 관련해서 등록된 특허는 700건 이상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1,600명 이상 구용 창출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광주시 지역만 따지면 한 340명 정도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인공지능 자산은 세계에서 25위권에 있는 상당히 대규모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AI 반도체, 국산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또 인공지능 하기 좋은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 또 에너지 분야, 헬스케어 분야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분야는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에너지 분야는 광기술원, 또 마지막에 있는 헬스케어 분야는 광주 TP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우수한 AI 기업을 위한 인프라 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사관학교, 융합대학, 직무전환 교육을 통해서 10,000명 이상을 교육했고요. 금년에는 한 2,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창업 캠프, 또 경진대회, 투자 유치를 통해서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00여 개의 기업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펀드 유치를 통해서 한 30여 개사 대상으로 해서 1,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유치한 기업은 252개사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성과들이 합쳐져서 미국 CES에서 23년에는 한 건, 24년에는 9건, 또 내년 초에 있는 25년에는 12건의 수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광주를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융합 사업단의 발표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성과 보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완규 경영본부장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책자는 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공사 경영본부장 문완규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공사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공사의 설립 목적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강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도시공사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활력 성장판을 여는 광주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시장님의 혁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그랜드 스타필드 유치를 통한 지역 수건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을 18년 만에 정상화하였습니다. 어등산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 유치는 2023년과 2024년 광주를 빛낸 스타 정책에 2년 연속 선정될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가 높은 사업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공사 착공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광주가 대한민국 서남권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광주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도시공사는 미래 산업 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첫째, 도시첨단과 에너지밸리, 첨단 3지구 조성 등 광주의 남북을 잇는 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광주 AI 융복합지구 내 AI 집적단지 인프라를 조성하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진곡, 빅그린, 미래차로 이어지는 모빌리티 삼각벨트 조성을 위해 미래차 국가산단 기본 구상을 추진 중에 있고 지역 전략산업인 의료 특화산업단지는 지위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을 넘어 거주하고 싶은 광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입니다. 우리 공사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 등 사각지대가 없는 광주다운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2024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2024년 ESG 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성과로는 먼저 중형평형의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청년 특화주택 비다림체를 준공하였습니다. 특히 삼구지구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우리시 대자보 정책과 발맞추어 차 없는 아파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주거 상향사업, 긴급 주거비 지원, 상가 등 임대료 인상분 감면 등을 통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였으며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2024년까지 530억을 투자하여 입주민의 주거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도시 광주 구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올드콕 경기장 등에 태양광 발전소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첨단 삼지구에도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여 연료전지 발전 사업 설치하기 위하여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를 통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전 남북과 협업을 통한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로 기후위기 극복에 우리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강주도시공사는 아리백 산단 조성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경영이행 등 전 사업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2045 탄소중립 광주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광주의 경쟁력 강화에 또 앞장서 나가고 계시는 바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발표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교통공사 성과 보고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페이지 1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김지환 경영본부장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대 안전과 혁신을 최고 가치로 광주 시민의 통행권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교통공사 경영본부장 김지환입니다. 오늘 실은 시장님 계실 줄 알고 상당히 우리 요청사항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좀 가져버려가지고 좀 실망이 큽니다. 뒤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요청사항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최치국 원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우리 공사 경영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우리 광주 도시철도공사로 창립을 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2,600만 명의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셔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에는 우리 지역 공공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제 시장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광주교통공사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출발과 함께 중장기 경영 전략을 이제 수립하였고요.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정하여 시민께 약속을 드렸고 그 세부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 셔틀버스, 그다음에 BRT, DRT 등 새로운 교통수단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님께서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자보 도시 광주시정의 핵심 역할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추진한 분야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광주교통공사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드론이나 IoT 헬멧과 같은 첨단 기술을 시설물 점검에 활용하는 등 스마트 안전 관리를 지금 구현하고 있고요. 이용 시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관리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재난 유형별 비상 대응 훈련을 확대하는 등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기정 시장님께서 주창하신 꿀잼 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고객 행복 가치 창조입니다. 광주 성정역을 광주 문화관광 홍보 테마 공간으로, 농성역은 시민 소통 사랑방으로, 그리고 운천역은 실내 정원으로 리뉴얼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안전하면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외풍 차단막을 설치해가지고 따뜻하게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전 안내 설비를 설치하여 전동차 내 임산부 배려석 안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출산 양육 친화도시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우리 시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광주 GPS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카드 단말기와 정산 시스템을 개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특화 사업인 대자보 도시 완성을 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영 혁신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입니다. 역 공간 및 시설 공간을 활용한 신규 광고 사업 개발과 에너지 재생산 설비를 구축하였고요. 철도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수입 창출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대외 수상 성과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만 쌓았는데요. 나오지 않는 2~3배 정도는 더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스마트 안전관리 구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비롯한 재난안전평가 4관왕을 달성하였고요. 공공혁신 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특히나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녹색경영대상과 한국에너지대상 등 다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교통공사의 2024년 성과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임직원 900여 명은 광주 가치에 부합한 시정을 충실히 실행하여 내일이 빛나는 도시와 대자보 도시 광주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동행을 펼치고 계시는 광주교통공사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환경공단의 성과 보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는 최향동 경영본부장께서 성과 보고를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최향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단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깨끗한 환경으로 시민행복 증진이라는 미션과 시민행복이 빛나는 지속가능한 그린공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 혁신경영,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행복 실현의 3대 중장기 전략 목표를 수립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탄소 중립, 악취, 안전, 고유산업 전문화라는 4대 핵심 분야를 설정하여 뜻깊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먼저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선도를 위해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함으로써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및 악취 공동 연구 등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위해 악취 민원을 감소시켰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예방 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였고 직원은 물론이고 외주 근로자까지 감독을 강화하여 무죄를 달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하수 처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용도를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25억 원을 한수 조치하는 등 경영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폐기물 처리 시설 평가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뜻깊은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와 공단이 함께하는 원스톱 환경교육입니다.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및 공공기관이 함께 협업하는 에코투어를 확대 운영하고 시 인재교육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등 총 120일에 3,200여 명의 시민이 환경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 등
주요 행사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체험 등 다양한 환경 캠페인과 함께 체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운영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이 저희 공단은 환경 품질이 무너지면 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주요 성과들을 끊임없이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가꾸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탄소 중립, 악취 안전 그리고 혁신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이렇게 사업의 성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경공단의 발표 함께했고요. 이번에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성과 보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본부장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본부장 JYP 박준영입니다. 네, 먼저 광주 관광 그리고 마이스 산업을 이끌어갈 관광 마이스 통합 플랫폼 출범입니다. 저희 광주관광공사는 지난해 7월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이 통합되어 출범했습니다. 민선 8기 5대 공약 중에 하나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광주 관광 마이스 산업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 종합화, 공익성 및 수익성 강화 등 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기존 각 기관의 고유 주요 사업은 강화하고 국제회의 참가 지원 등 중복 업무는 통합하고 효율화했습니다. 또한 공사 통합 출범 이후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을 위해 저희 관광공사로서의 비전 체계를 재수립했습니다. 광주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마이스 통합 플랫폼이라는 신 경영 비전 하에 구조, 관광, 경영 등 3개 혁신 분야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관광마이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혁신 분야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구조 혁신 분야입니다. 통합 이후 4개 부서를 축소하고 기관장 포함 관리직을 13명에서 9명으로 30% 축소하여 광주 관광마이스 사업 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슬림화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부서도 신설을 했습니다. 신사업 발굴과 디지털 정보 구현을 위한 정보화 신사업팀, 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역관광팀 등 3개 부서를 기관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 혁신으로 올해 이제 문체부 장관께서도 모범 사례로 언급한 바 있는 지페스타 광주를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지페스타란 우리 지역의 12개 기관에서 주최하는 17개 축제와 전시회를 연결하고 통폐합한 축제 통합 브랜드인데요. 지역 내 다양한 행사들 간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행사 동시 개최 또 공동 홍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페스타 시즌1은 조이풀 광주라는 주제로 비어페스트 광주 등 11개 행사가 개최되었고 시즌2는 테이스티 광주를 주제로 광주 식품대전 등 6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9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약 4주 동안 행사가 광주 전역에서 광주의 예술과 멋 그리고 맛의 축제가 펼쳐지면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즐거운 가을 축제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광 기업들의 성과도 두드러졌는데요. 관광공사 지원 기업들이 청와대 사랑채, 스타벅스 등 굿즈 입점은 물론이고 중국 수출 계약, 한국관광공사 벤처기업 선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원기업들의 매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경영혁신 성과로는 저효율 사업을 조정하고 통폐합한 결과 예산 약 62억 원을 절감하고 인적자원 7명을 재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구조혁신 분야 1위인 행정안전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을 했고 제2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에서 비직광주 SNS 채널이 대상과 최우상 2관왕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협업과제입니다. 부르면 갑니다. 관광 DRT로 광주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최초로 수요응답형 이동 서비스인 광주 관광 DRT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관광지와 교통거점 11곳을 경유하는 관광형 버스로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고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순환 노선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12월까지 DRT 운행을 하고 데이터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실현 선도를 위해 관광 마이스 사업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관광마이스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면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 관광공사의 성과보고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성과보고 함께 할 텐데요. 32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원준 사무처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김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 그리고 강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14조에 근거하여 2015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원은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과 시민의 삶과 뱀을 잇는 평생학습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상담, 컨설팅 그리고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지정 광역 문해교육센터, 교육부 지정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로서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4년에 한 해 동안 우리 진흥원은 2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내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 연수센터를 운영했고 총 3개 가정을 운영하여 8,1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문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1,430명이, 고령특화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통해 1,700여 명이, 그리고 평생학습 거점 캠퍼스를 운영하여 911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시사점을 운영하여 13,576명의 시민들에게 온라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 연구입니다. 특히 경제성 지능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광주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수립 연구와 그리고 24년 평생교육 기간 보완 대책 의사 프로그램 AAC 등을 개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진흥원은 동서남북 광산구 5개 자치구와 함께 컨소시엄을 진행하여 성과를 이룬 빛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이나 프로젝트란 빛고울, 시민, 나눔의 약자입니다. 고령자가 함께 배우고 즐기고 나누고 일하고 교류하는 프로젝트를 확산을 통해서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사업으로서 2024년 교육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내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고령 평생학습 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고령층 평생학습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노후에도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를 포함하여 약 1억 3천여만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5개 프로젝트 총 18개 프로그램 1,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5개구 자치구를 순회하며 노인 특강을 운영하였습니다. 광주보건대학교와 협력하여 광주광역시 고령 정책 등을 포함한 온라인 노인학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광주 시민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 운영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가는 광주광역시 미래를 위해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평생 교육을 통해서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광주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성과보고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성과보고 함께 할 텐데요. 3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미란 사무처장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김미란입니다. 시민의 행복 파트너로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2024년 주요 사업 성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심되는 돌봄 서비스업 돌봄 사각지대 다운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비전은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시민의 행복 파트너입니다.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민선 8기 복지 분야 핵심 사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중간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 체계인 종사자라는 판단 하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수행기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이끌기 위하여 종사자 교육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광주 플러스 돌봄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의 표준화를 만들었으며 더불어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을 협의하고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기관 관담회를 통해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통합돌봄과 돌봄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기관 등의 방문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전국 돌봄 보장의 첫 단추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광주다움 통합 돌봄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연구 결과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가 9.2점, 신뢰지수는 16.6점이 상승되었으며 우울감은 9.8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45,015시간의 돌봄 서비스 제공, 고난이도 돌봄 사례 2,170명, 22,795시간의 제공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우리 시의 정책, 사업에 발맞추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지역의 대학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으로 구성된 돌봄 파트너를 양성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봄 대상자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과 돌봄 파트너를 통한 정서적 사후관리 체계, 더불어 Io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다중 돌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돌봄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변화의 물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의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옹호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인권 옹호 사업 및 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인권 증진 관련 수요 및 현황 조사, 다양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의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인권 상담, 인권 컨설팅, 인권 자문단, 인권 특화 교육 캠페인, 인권 의식 개선 슬로건 공모전 등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인권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롯데 시네마 광주에서 인권 광주를 만나다 행사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같이 성장하는 ESG 경영, 지속 가능한 ESG 변화의 물결입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본부와 18개 소속 시설 및 사업단이 함께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임직원, 살구 봉사단 운영과 더불어 자원봉사, 물결 주간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최초로 도전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전국 640개 기관 중 상위 20% 레벨 4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도시, 돌봄도시 광주를 완성하기 위한 여정에 시민의 행복 파트너로서 전 생애에 걸친 따뜻한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을 위해서 올 한해 정말 많은 일들 해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올 한해 성과 보고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백창기 정책기획단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정책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흥원은 광주 정보문화산업 육성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콘텐츠와 ICT로 새로운 가치 창출 선도 기관의 비전을 가지고 3가지 핵심 과제 그리고 5가지 전략 과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의 특징에 따라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애자일 조직 실현을 위해서 저희는 파트리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들의 조정을 통해 기업 유치 공간을 확보해서 전일 빌딩 등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 기관들과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정책 연구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전략 과제는 개관 3년 차를 맞는 광주 송암동에 있는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를 중심으로 K 실감 콘텐츠 기술 개발과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ICT 기술과 지역 산업과의 융복합 그리고 광주 스토리 개발과 창업 활성화 과제를 발굴 시행했습니다. 기관 설립 최초로 저희 시민자문위원회를 위촉해서 시민 공동 창조형 산업 육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민서 8기 시정 공약에 따라서 시민이 체험하고 참여하는 콘텐츠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그리고 광주 FC 그리고 지역 백화점, 시민 상권 등과 협력해서 광주 기업이 만든 콘텐츠를 시민이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를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 사업으로 제1기 GCC 사관학교를 런칭해서 140여 명을 수료시켜 현재 취업과 인턴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광주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 양성과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 추진을 바탕으로 수도권 반도체 기업, 게임 산업 기업 등을 유치해 유치 기업을 통해 7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올해 말까지 1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GCC 사관학교 수료생들의 교육, 채용과 연계한 지속적인 산업 확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발굴과 성장이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은 그간 이제 한 20년 동안의 기업 발굴과 성장에 집중했다면 이제 시민의 역할과 참여를 통해서 정책이 완성된다는 점에 중점을 가지고 각 산업의 성과 공유와 개발된 기술과 콘텐츠를 시민에게 알리고 소통하고자 지난 11월 제1회 첫 지코니크 행사를 개최해서 1,500여 분의 시민들이 참여해 콘텐츠와 ICT로 시민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2025년 저희 진흥원은 콘텐츠와
ICT 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AI 일성화를 통한 인공지능 중심 도시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광주가 글로벌 도시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성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광주 디자인진흥원의 2024 성과 보고 함께 할 텐데요. 역시 계속해서 54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강승희 본부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 디자인진흥원의 강승희라고 합니다. 저희 디자인진흥원에서는 2024년도에 한 30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 디자인 영역, 그리고 문화 융합 분야, 그리고 산업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 소개나 이제 일일이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야간하면 팔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프라랄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디자인진흥원에서도 지역 최초로 지난해 AI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이제 디자인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디자이너 또는 디자인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 연구 개발을 하거나 아웃풋 그리고 리서치에서부터 컨셉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제품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게 전국 공모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주가 AI 어떤 선도 도시로서의 홍보하는 또 그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저희들이 공모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해 했던 주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AI 문화 중심 도시 광주라는 테마로였고요. 저희들이 공모한 분야는 광주의 랜드마크 그리고 제품이랄지 여러 가지를 다 망라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캐릭터 분야를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0여 점이 저희들이 응모가 됐고요. 이게 이제 디자인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 15장 이내에 어떻게 그 생성형 AI 어떻게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그 과정별로 디자인을 개발을 했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과물까지 같이 제출을 받았고요. 심사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심사에서는 한 15개만 선정을 했고 2차 본선 심사에서는 각각 발표 심사까지 병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대상부터 해서 14점의 당선작을 선정을 했고요. 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디자이너들이 물론 이제 순수히 AI에 의존해서 한 게 아니고 AI 플러스 디자이너의 역량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헤리티지 광주 이것은 일종의 랜드마크성 어떤 건축물을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 아래는 흥미롭게도 이제 저희 무등산의 정령을 테마로 캐릭터를 했는데 캐릭터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상품화까지 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쭉 끄집어내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그 심사위원들로부터 지금 뭔가 상용화를 해도 좋겠다. 이런 좋은 평가까지 얻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년에 이제 산업부에서 하는 디자인 R&D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리서치에서부터 제품 생산까지 그 과정에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박산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AI 디자인은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사업 가운데 지역 최초로 추진되었던 광주 AI 디자인 공모전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광주 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의 성과 보고 함께 할 텐데요. 주민옥 경영전략실장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재단 경영전략실장 주민옥입니다.
연말이라 뭐 지금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 뭐 12월에 프로모션 행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광주 상생카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좀 지원해 주십시오. 네. 저 내용 잠깐. 네. 4년 동안 공공배달 앱을 진행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투트랙으로 해서 위메프하고 신한은행 땡겨요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가지고 온 자료 간단하게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이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이 비대면 거래 증가,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진행하면서 이 비대면 증가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가히 폭발적인데 2021년 4월 최초 도입 당시 민간 배달 플랫폼 점유율이 지역 내가 95.7%입니다. 근데 독과점 폐해로 이게 소상공인의 사업장 부담이 과중되었는데 공공 배달 앱 도입 4년째 올해 저희가 17%를 넘었습니다. 이건 뭐 타시도와 비교해도 가히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주 공공배달앱에 대한 이게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지난 7월 독점 민간 배달 플랫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일방적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 중앙회 등이 연대를 구성하여 배민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강기정 시장님께서 국회 기자회견까지 진행해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제정 촉구까지 연결되면서 공공배달앱 상생 협의체 논의의 시발점이 됐고 이는 광주의 디지털 전환은 포용적, 공정하고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 도시가 되는데 큰 중심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주 푸드클럽을 창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일소일상, 그러니까 일소상공인이 일상품화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상품이 없는 소상공인과 상품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경쟁력이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광주 지역 11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밀키트 상품화 개발 지원으로 광주의 FC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풋볼 클럽이 광주 FC가 있는데 저희는 푸드 클럽을 창단한 거죠. 광주 지역에서 최초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소상공인의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특히나 대표 상품으로 흑백 요리사로 유명해진 안유성 명장의 광주역 1947 냉면이 상품화에 포함되면서 광주 푸드 클럽의 이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TVN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랄랄라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 이 라디오 라이브 커머스 라이벌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능적으로 지구적으로 소비하자는 내용인데 소상공인의 상품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디지털로 지능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라이브 커머스 지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이 뷰티 기업의 30개사 총 90회를 TVN과 공동으로 해서 스페셜데이 진행을 통해 소상공인 상품 우수성을 지역에도 알리고 또 현장 투표를 통해 우수 상품도 선정하고 소개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바로 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중기부의 이 소상공인 정책 담당하시는 이청수 사무관님 그리고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김준하 교수의 강의를 열심히 받고 왔습니다. 올해 광주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의 구호가 소상공인이 있어 광주가 있다였습니다. 새롭게 이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성과도 차근차근 내주고 있어서 다른 기관들의 많은 관심 바라고요. 2025년에도 경제 일자리 재단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넘치는 성과 보고 함께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 테크노파크 2024 성과 보고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김문섭 정책기획본부장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6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장 김문섭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관 기관들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광주시 그리고 연구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정책연구회에서 산업과 경제 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특히나 산업이나 경제 쪽 분야에서는 유관기관의 역할만으로는 충분히 광주시가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달이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유관기관, 시의 유관기관 이외에 국책기관들에 대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그런 기관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보고회 아니면은 이런 네트워크가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희 기관 소개를 좀 말씀드리자면 95년도에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실제적으로는 98년도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현재는 저희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24년도에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전략 방향으로 혁신 거점 기능 강화 그리고 맞춤형 기업 지원 그다음에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혁신 이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성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정책기획 파트에서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테크노파크는 중기부에 매년 200억 정도의 견특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역 특화 산업이라는 육성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서 2년 연속 성과 평가 A를 달성을 했고요. 결국은 이러한 우수 성과는 인센티브로 이어지고 그 인센티브는 다시 지역의 기업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하는 별도 기관이 저희 이제 TP에 흡수가 되면서 과학기술 혁신계획과 이런 부분들도 수립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가 이제 광주 기회발전 특구 지정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관기관 외에 다른 산하기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이제 기회발전 특구가 저희들이 지방시대위원회 1차가 아닌 2차에 지정이 됐습니다. 1차는 2023년도 11월에 다른 지자체들이 지정이 됐었고 저희는 이제 좀 늦게 준비가 돼가지고 지정이 됐었는데 결국은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 소위 말하는 지자체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대형 국책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혁신 자원의 한계를 좀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M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년도 11월에 저희 광주도 드디어 2차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빌리티 특구 20만 평 그리고 인공지능 특구 15만 평입니다. 빅그리드 산단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첨단 3지구가 일부가 포함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 내부적으로 협력 기능을 강화를 위해서 지산하게 거버넌스라고 하는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시장님도 회의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 라이즈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라이즈 센터를 별도 부설기관으로 운영을 하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째 파트인 기업 지원과 관련된 분야인데요. 저희들은 중기부에서 지난해 추진했던 레전드 50 플러스라고 하는 중기부의 소위 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저희 지역기업의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와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위한 두 가지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4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기업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신 이제 실증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서 광주 전역에 실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도 30억의 지방비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영 혁신을 위해서는 그 데이터 경영과 그리고 내외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25년 된 기관인데 좀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 광주 TP의 성과를 그 대내외에 이렇게 공유하고 알리는 그런 성과 확산 대회도 개최한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이 정책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좀 더 활성화된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시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발표 함께 했고요. 조금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광주 방송입니다. 김미경 경영기획국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광주방송 경영기획팀장 김미경입니다. 네, 저희는 정말 짧고 굵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글로벌 광주방송은 올해 사명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GFN 광주 영어방송에서 글로벌 광주 네트워크 GGN 글로벌 광주 방송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글로벌 종합 미디어 매체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글로벌 광주 방송은 변화와 혁신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광주 방송이 기존의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SNS 그리고 유튜브 등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종합 미디어 채널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지닌 이런 소중한 지상파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저희의 성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도시 광주를 담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어로 방송을 그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될 이중 언어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와 베트남어, 한국어와 중국어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단순한 순차 통역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언어가 어우러져서 듣다 보면 마치 하나의 언어를 듣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방송이 바로 이중 언어 방송입니다. 이런 이중 언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외국어가 좀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지셨던 우리 지역민들도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우리의 방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4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주간 방송사로서 저희가 이중 언어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꿀잼 도시 광주를 담은 방송입니다. 올해 광주의 히트 상품 하면 바로 한강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있겠죠. 한강과 기아 타이거즈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어와 한국어로 기아 타이거즈의 홈 경기를 유튜브와 또 라디오로 생중계를 하였습니다. 이 방송은 물론 우리 지역 많은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지만요. 미국, 유럽, 아시아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포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팬들까지도 함께하면서 실시간으로 글로벌 응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 올해 이 유행어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런 구수한 사투리를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이중 언어가 만나서 이 지역의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오메 광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한 번 들으면 아주 재미가 있는 중독성 있는 꿀잼 도시 광주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자랑 AI를 활용한 방송입니다. 이제 방송에서도 광주의 첨단 산업인 이 AI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뉴스를 AI를 활용을 해서 이중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듣지 않으면 저게 사람일까? AI일까? 헷갈릴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대자보 도시 광주, 또 한강의 광주에 대한 특집 방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상을요 저희가 아주 짤막한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주 짤막합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2월달, 3월달 잘 준비해야 되는데. Is when perhaps if all
모든 폰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Anyways, they're going to be on their phones anyway. They're sending the runner home. Here's the throw home. 야, 이거는 홈송구보다 This is GGN News Focus. This segment focuses on stories about Gwangju and Jeonnam that are useful to know. 네, GGN 글로벌 광주 방송은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글로벌 광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송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 주시니까 정말 한눈에 알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GGN 글로벌 광주 방송의 성과보고 함께했고요. 다음으로는 광주 여성가족재단 성과보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 정책개발실장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67페이지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여성가족재단의 김영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A형 독감에 걸리시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이렇게 대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급하게 마련했지만 저희 재단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인 만큼 꼼꼼하게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은 2011년 광주 여성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2019년에는 가족과 돌봄 영역에 성평등을 아우르는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광주 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과 외연을 확장하였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설립된 지역의 유일한 기관으로서 성평등 광주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시민 체감형 여성가족 정책 개발, 아동 청소년 맞춤형 정책 개발, 성주리화 추진 기반 구축, 성주리화 제도 내실화 및 활류 강화, 시민 체감형 돌봄 서비스 지원, 젠더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 교육 플랫폼 기능 강화, 그리고 지역 특화 여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의 전략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략 과제별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의 시민 체감형 여성가족 정책 개발의 성과는 성평등 분야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공익가치 수당인 가사수당 도입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남성 통합적 성평등 정책 전환 모색을 주제로 세계 인권도시 포럼과 연계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족 분야에서는 남성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였고, 특히 내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육아휴직 업무 대행 수당의 경우 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재단의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되어서 추진한 성과입니다. 노동 분야의 연구 성과로는 양질의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그린 리모델링 직업교육 훈련 과정 개발 용역을 수탁하였고, 신기술 분야의 여성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맞춤형 정책 개발로 찾아가는 영유아 통합 발달 플래너 사업 반영과 광주광역시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개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돌봄 지원단의 시민 체감형 돌봄 서비스 지원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돌봄 플랫폼인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돌봄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아빠 육아 골든벨과 아빠 힐링 캠프를 개최하여 성평등한 육아 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와 이웃의 돌봄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3355 이웃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돌봄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고, 자녀의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동구 지역의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운영실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운영실의 경우에는 젠더 네트워크 활성화와 성평등 교육 플랫폼 기능 강화에 관한 성과가 있습니다. 광주 젠더 포럼 운영을 통해서 분과별 생활 체감형 성평등 의제 발굴에 노력하였고,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으로는 에코 페미니즘 학교, 청년 세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비건
탐식단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노인, 청소년, 마을 공동체 등 맞춤형 성평등 교육 컨텐츠를 개발 보급하였고,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과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양육자 성평등 교육 등 다양한 대상별 성평등 교육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성평등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성 전시관 허스토리, 지역 신진작가 전시회 개최, 성평등 북카페 은세암 운영, 광주 여성 생애구슬사 여성 가사 노동자 편 발간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 여성 역사문화 콘텐츠인 두홉길, 백단심길, 홍단심길을 개발하여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고 매년 1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성평등 정책 개발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성평등 정책 개발과 또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이었고요. 다음으로는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 노희옥 본부장의 성과 보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 노희옥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희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급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다 산업 전환이라는 화두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산업은 그 기후 변화라는 이슈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IT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차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화, 그다음 환경적 변화에 맞춰서 저희 그린카 진흥원이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그걸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자리가 마련돼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을 영어로 하면 가마입니다. 가마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이제 운송 수단으로서의 가마,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로 나아간다라는 가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기관들이 많은 성과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간단하게 대표 성과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정부 예산 3,030억을 들여서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는 친환경 자동차 기반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게 자율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 올해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기반 구축,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사업으로 해서 60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데 시드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속해서 후속 과제라든가 연기 과제들을 굉장히 구체화해서 내년에 또 사업화를 달성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한 5년 동안 5천억 정도의 어떤 자금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이어서 자율주행차의 어떤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기업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 전환에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지역의 자동차 산업과 또 연관 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네, 고맙습니다. 기존 그린카 진흥원에서 바로 어제 이름을 바꿨죠.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 우리 기관의 발표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학 호남 진흥원 발표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조미은 기획연구부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학 호남진흥원 기획연구부장 조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진흥원은
2017년 9월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재 그 광주 전남 출연 기간 중에 유일하게 공동 출연 기간입니다. 이후 2018년에 개원을 해서 현재 기간 설립 7년 차로 호남 권역의 대표 국학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을 수집, 보존하고 연구, 진흥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전통과 미래를 잇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12월 현 시점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록문화유산 15,000여 점을 수집하여 현재 누적 85,000여 점의 문화유산을 멸실, 훼손 위기로부터 발굴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지역의 경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0여 점에 해당하는 기록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존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주 지역의 법륜사 소장, 14세기 고려 말 보물급 불교 서적을 비롯하여 광주 행주기시 노사 기정진 종가 소장 자료 3,400여 점, 광주 기막근 서화자료 700여 점 등 잠정 문화유산 5,000여 점을 대거 발굴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굴 수집한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를 통해 그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집, 국역서, 학술서, 대중서 등 여러 유형의 자료를 출간하여 호남 국학 자료를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24권을 출간하여 현재까지 약 125권에 달하는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학계 및 일반에 공유하여 호남 국학 연구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저희 진흥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호남학 TV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제작한 초서야 놀자, 16세기 호남의 스타학자 등 구독자 1,000여 명이 증가, 조회수 1만 회 이상 달성하여 지역민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올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25년도에는 전통과 미래를 잇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분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멸실 및 훼손 위기에 놓인 고문서, 고서, 서화, 일기자료 등 잠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이 제 빛을 낼 수 있도록 자료를 집대성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며 나아가 빛나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가유산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빙은 물론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지역사회와 지역민 모두가 향유하고 미래 세대가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통과 미래를 잇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한국학 호남진흥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과 보고 함께할 기관은 바로 광주연구원인데요. 김기곤 연구본부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광주연구원 연구본부장 김기곤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서 죄송합니다.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광주연구원은 광주 미래상을 제시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빠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 광주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또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연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들을 연구 과제 중심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광주를 그려보았습니다. 2050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제시를 했었고요. 거기에는 포용도시, 기회도시, 또 세계와 연결하는 도시 이런 것들이 광주가 도달해야 할 미래상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서남권 중심 도시를 넘어 광주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고급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아시아 문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광주가 훨씬 더 포용성을 강화하는 도시가 되는 것, 그리고 초광역, 그리고 초국경 단위 내에서 연결성을 강화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중심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자보 중심도시, 그리고 광주천 프로젝트,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는 상권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한 통합공항 이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소음 피해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를 했고요. 이러한 논의들을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 걸음 앞서 아젠다를 논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영호남 상생을 위한 남부경제권 구축에 관한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호남 제주권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안 문제, 생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ESG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 이게 대표적이고요. 이러한 연구들을 시민 연구자 3분이 참여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시민이 참여하는 미래대화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미래대화는 시민 107명이 참여하는 수기용 공론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광주가 또 시민이 원하는 미래의 상은 무엇인가를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학위 논문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세 분무장치를 어디에 두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3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 현장을 탐방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빅그린 산단, AI 빅데이터 센터, 전남 일신방지, 이러한 현장을 찾아서 현장을 진단하고 또 현장 속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밖에 광주연구원은 현안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다양한 조사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발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또 미리 다가온 대선을 겨냥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가를 대선 과제 차원에서 발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연구원의 2024 선거보고까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기관들의 선거보고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 광주광역시 이병철 기획조정실장께서 또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모셔서 간단하게 들으신 소감 그리고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셔서 놀랬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성과도 공유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아시게 되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최치국 원장님 이제 공공기관의 맏형 역할 일이 하시면서 이걸 다 엮어내셨는데 특별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계속 이렇게 이제 끝까지 남아서 발표해 주신 또 참여해 주신 공공기관 장님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 경영실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점심시간도 이제 다 되고 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 18개 공공기관의 올 한 해 성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전시도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기관장님들 가운데 참석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전에 안내드린 오찬 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오찬장소 본향으로 한정식집 저희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가능하신 우리 기관장님들 및 오늘 발표자 분들께서는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주의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우수정책 공유 확산을 위해서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